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걸 터주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이 특수상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이 있으니까 비상계엄이라 해제라도 됐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비상계엄 해제도 못 시킨다. 어떤 조치를 취해도 국회 의석이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그때 탄핵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가 48%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얻은 표가 52%. 그러니까 탄핵을 해도 지난번에 3개월 걸렸거든요. 탄핵 심리가 지금 6인 체제니까 그 9명 채워서 간다고 치면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탄핵 결정되는 것도 2달이니까 그 사이에 여론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2심 재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별개로 가는 거니까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들 정정당당하게 탄핵을 받아들이고 가자. 만일 지금 야당 대표의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여당도 좀 선택이 달랐을까요? 그게 2016년도 상황인데 그땐 그 새누리당이 동참을 62명이나 했고, 우선 그때도 자유표결이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탄핵 국회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에요. 같은 당이 그거 했다고요. 그런 정도로 이거는 평화적으로 탄핵을 이행시킨 거예요. 그때는 이게 그 결과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3당으로 있을 때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탄핵 이후에 그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층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을 하지 말자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 탄핵 사유가 너무너무 명백하고 비상계엄이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무장하고 나왔잖아요. 그걸 나와서 뭐 수방사, 특수사, 방첩사 다 변명하지만 진짜 뭐로도 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북한의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원점 타격은 북한에 대한 포격이에요. 그걸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그 거부해갖고 실행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건 전쟁 상황도 유발할 그 비상계엄 상황에는 다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계엄군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선관위 아니, 국회보다 먼저 도착한 선관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것이 보수 유튜브를 떠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가장 급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그거 진위업을 알릴 거면 뭐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동은 모순된 겁니다. 그 대표 이름으로 유연적 비상계엄이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정지시켜야 된다고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 이 상황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범죄 피의자고 재판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국민적인 그 합의, 국가 의지로서 아까 그 두 가지가 대통령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 출마 안 되는 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걸 터주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분은 사실은 지금 정상적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이 특수상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이 있으니까 비상계엄이라 해제라도 됐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비상계엄 해제도 못 시킨다. 어떤 조치를 취해도 국회 의석이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정치 돌아가는 걸 봐라. 지금 우리 한미동맹하고 미중패권전 분노 이러는데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라. 되겠냐. 이런 것은 캠페인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그때 탄핵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가 48%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얻은 표가 52%. 그러니까 탄핵을 해도 지난번에 3개월 걸렸거든요. 탄핵 심리가 지금 6인 체제니까 그 9명 채워서 간다고 치면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탄핵 결정되는 것도 2달이니까 그 사이에 여론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2심 재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별개로 가는 거니까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들 정정당당하게 탄핵을 받아들이고 가자. 이런 여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내란죄 수사가 계속 되면서 이러면 이걸 마냥 시간 끄는 거는 가능하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탄핵에 찬성하는 거고. 근데
그게 진짜 어렵다면 야당이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거국 내각을 요구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정말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방법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 선거 지금처럼 할 거면 저는 이 상황이 탄핵 받는데도 주교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최고위가 다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켜놓고 시간을 좀 더 벌든지, 뭐 그런 거여야지. 지금 상황은 약간 제가 보기엔 초헌법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초법적 상황으로 가겠다고 한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초법적 상황으로.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서 옛날 전두환 물러가면 노태우의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냐는 거면서 소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한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쨌든 전당대회도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때도 명분은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나올 거면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명태균 사건 났을 때도 당 압수수색을 막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특검법을 최상병 특검법도 얘기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얘기하고 계속 말을 흘린 게 뭐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관리해갖고 본인이 뭐 대통령 되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대변인 말씀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까 전 이거는 이거대로고 저거는 저거대로고 가되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믿어라. 그러니까 즉 이재명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있는 민주당과 윤석열 대표가 없는 국민의힘 정정당당히 붙는다면, 어떻게 다시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있고 이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 상태고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 여전히 싸워볼 만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두려우면서 도망가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유죄를 세게 준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을 해서 대선 국면이 오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얼마든 2심까지 나온 상태에서 대선 치러진다면 더더욱이 그럴 거고. 그리고 그거 무관하게 탄핵해서 그냥 가는데 그냥 뭐 법원에서 2심을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상태로 대선 치러줘도 그건 국민께 맡기는 거죠.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예. 그거는 2017년 완전히 붕괴한 상태 속에서도 기본적인 표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 입장에 오락가락하면서요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 대표 지금 최대한 빨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최상의 로드맵은 뭘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절대 자기가 오락가락했다는 말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최상병 특검 때도 보면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오락가락했는데 제 생각엔 아무 변화도 없다. 일관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본인 얘기의 논리적 구성을 보면 비상경험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상적 판단할 수 없으니까 직무를 배제시켜야 된다. 그것은 탄핵 아니고 내란죄 수사에 의한 인신 구속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뭐 한덕수 총리랑 하는 것을 생각한 건 아니고 네. 시간을 벌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한 것은 그거거나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는 질서 있는 퇴진, 거국 내각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거국 내각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랬으면 한동훈 대표가 즉각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했었어야 되고 대통령하고 담화 나오기 전에 3자 회담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합의하에 발표를 했고, 그럼 퇴진 일정은 그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임기까지도 이 야당과 여당에 맡겼다. 그러면 뭐 이재명 한동훈한테 맡겼다 그러면은 거기서 합의되는 대로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당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 생각을 뭐 제가 모르지만 뭐 다른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봤던 건지 아니면 인신 구속을 상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신 구속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란죄 성립인 건데요. 좀 뭐 검찰, 경찰 모두 다 공수처 팔붙이고 나서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의 관건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내란죄 관건은 군을 동원한 거죠. 군을 동원해 갖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인 체포를 명령하고 그 이 과정에서 국정원 차장도 직접 통화했다 그러고 그 작전 수행 중인 그 부대들하고 지금 부대장들하고 다 직접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707 부대도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또 수사받는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고 지금 직무배제에 있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계엄사령관도 지금 불려갈 거고 본인은 군동원한 적 없다. 장관이 했다. 포고문? 자기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문을 자기가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냐? 예, 그러면 방첩사가 했냐? 그 방첩사 누가 했냐? 이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의했냐? 이거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란죄의 핵심은 친위 쿠데타니까 군인을 동원한 그 문제와 관련된 그거 명백히 혐의가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피의자로 지금 특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네, 맞습니다. 계엄, 일단 대통령의 권한인 거는 고유 권한인 것은 맞죠. 뭐 요건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은 77조 5항에 있지만 분명히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찬성을 할 경우에는 해제라도 요구할 수가 있고 대통령은 들어야만 하잖아요.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해제하여만 한다. 이거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 77조 5항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게. 모순된 거잖아요. 원래 비상계엄이 정상적으로 되면 일단 비상계엄 요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 차관이 밝힌 거예요. 전체 사를 구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그런데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원래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걸 국회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내란죄 성립은 이런 겁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국가의 비상 상황이 와서 마비 사태가 오면 하는 수 없이 계엄으로 일부 회복이 돼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마비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 해제를 의결을 못하도록 무장병력을 동원한 거 이게 그냥 쿠데타인 거예요. 불법적인. 제가 그때도 김병주, 김민석 의원이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비상계엄은 선포해도 국회가 해제하게 돼 있다. 그러니 그거는 안 될 얘기고 있다면 뭐 불법적 친위 쿠데타를 한다고 차라리 얘기를 해라. 그거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수용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때문이다. 아니 상명하복에 죽고 산다는 해병대도 산단장 지시를 지금 그 대령의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당신들 말로 항명해갖고 안 들었다는 건데 아니 이 쿠데타 명령을 누가 듣겠냐. 그리고 스마트폰 다 찍어.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실패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그 작전계획 짠 대로 다 도상계획 짠 대로 된 게 저 정도는 아닐 거예요.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있지만 거부했을 겁니다. 곳곳에서. 안 들었겠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국정원 차장 얘기로는 명단 받아줬다. 이 미친놈 아니야. 안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방첩사령관한테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명령 지시들은 있고 요구가 있었을 텐데 곳곳에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지시 쿠데타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전두환 때는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고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정보 통제 가능했어요. 그리고 도청을 보안사만 그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내려다보고. 그렇게 하고 뭐 그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때 쿠데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알 수가 없죠. 네, 다 통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그 우방도 그때 그 북한과 상황에서 그 시점에는 도대체 우왕좌왕하고 이거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갖고 고민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미군의 동의 없이 그 동원할 수 없는 군대도 막 동원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일을 했다는 게 이 진짜 저는 비상계엄설을 흘린 그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망상 아니냐 그랬는데 망상은 대통령하고 이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망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망상가들은 따로 있었네요. 아,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말 이걸 부추긴 극우 유튜버들도 너무 믿습니다.